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의고사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공통범위 전문항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면은 4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밑을 소인수 분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 같은 경우에 2의 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되고, 그의 4분의 1제곱 그리고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자, 2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2의 2분의 1제곱이 곱해져 있어.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2의 1제곱이 되면서 정답은 바로 2번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이 식의 값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밑에 1 빼고 1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거의 의미는 무엇이냐? 1,f1이라는 점하고요, 그리고 1 플러스 h, f1 플러스 h 요 두 점 사이에 기울기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 두 점 다 y fx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h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해. 그렇다면은 이 h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은 이 점이 바로 요 1,f1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그 두 점이 한없이 가까워져. 그렇다면 그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미분 계수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무엇이 되는 것이냐? 바로 F'1이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F'1인 거예요. 그렇다면 fx의 식을 미분을 해보면은 2x 빼기 1하고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1 대입하면 2 빼기 1 해서 1하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1번 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다음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자, 요 1에서부터 7까지 AK를 몽땅 다 더한 값이 8이라고 했을 때 K가 1에서 7까지 이 AK 더하기 1을 모두 더한 값은 하고 물어봤단 말이지. 그럼 이거는 시그마의 성질에 따라서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AK 자, 모두 다 더하고, 그리고 1만 7번 더한다 해가지고 1 곱하기 7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값이 바로 8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2 곱하기 8 더하기 7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6 더하기 7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바로 23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함수 fx가 있는데 이것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어봤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연속이 되려면은 3에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이 몽땅 다 똑같아야 돼요. 3 아닌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식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연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연속이야. 결국 불연속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지점은 어디냐? 막 식을 막 바꿨을 때, 바로 x가 3일 때, 그때가 불연속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때만 연속이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에서 함수값, 극한값 같아야 되는데, 그리고 x가 3보다 작은 칠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값은 그냥 사실 이 식에다가 3 대입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a. 그 다음째 x가 3보다 큰 채로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건 뭐 결국에는 자, 이 식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15 빼기 a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두 값이 똑같으면은 결국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요거 넘겨서 2a가 나올 것이고, 아무튼 요거 넘겨가지고 15 더하기 9 해서 24가 나오게 될 거야. 그렇다면은 a 값은 결과적으로 12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면은 0에서 2까지 이 식을 적분한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네, 뭐 단순한 적분 계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x제곱을 적분하면 x세제곱하고 3분의 1이 있는데 앞에 6이 곱해져 있으니까 2x세제곱이 될 것이고, 이제 마이너스 2x 적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1 적분하면 x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윗끝이 2고 아래끝이 0이다.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2 한번 넣어보면은 자, 여기 16이 나올 것이고 빼기 4
더하기 2 하고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0 대입해서 빼야 되는데 뭐 0 대입하면 0이니까 뭐 그게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결국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4 하고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2번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가 a 코사인 bx 더하기 1. 자, 이거의 최대값이 8이고 주기가 파이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은 하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최대는 뭐가 됩니까? 네, 여기서 최대는 a하고 1을 더하면 돼요. a하고 1 더한 것이 결국 파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1이겠죠? 자, 여기 a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이게 a만큼 위로 올라갔다가 더 a만큼 밑으로 내려가고 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지. 그죠?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이 bx 있는 것은 이건 그냥 좌우 주기의 변화가 있을 뿐인 것이고 최대 최소의 영향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플러스 1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그래프가 통째로 그냥 1만큼 올라가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대값은 바로 자, a 더하기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8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지. 결국 a 같은 경우에는 7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째 주기가 파이라고 했는데 주기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었느냐? 자, 원래 그냥 기본 코사인 함수의 주기 파이에다가 요 앞에 자 b가 곱해져 있으면은 이게 b만큼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b 같은 경우에는 2가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결국 a 더하기 b의 값은 7하고 2를 더해서 9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바로 4번 하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자, 이런 형태의 식이다 라고 했을 때 f3이 2고 f'3이 1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때 g'3의 값은 하고 물어봤단 말이지. 자, 식이 조금 복잡하게 섞여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이 문제에서 항상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구하는 것이 g'3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gx식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g'x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5x제곱 미분하면 10x가 나올 것이고 x 곱하기 fx인데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그 다음째 그대로 쓰고 미분하고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3 대입해보면 되겠네. 그러면 g'3 같은 경우에는 30에다가 f3 더하기 3 곱하기 f'3인데 이 문제에서 단서를 줬기를 f3은 2라고 했고 그리고 f'3은 1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거 값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 그렇다면은 이게 30에다가 2 더하고 3 더해가지고 35가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5번 35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0보다 더 크고 그리고 2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하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인 파이 빼기 세타를 각 변환해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건 그냥 사인 세타입니다. 세타가 예각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파이 빼기 세타는 2, 4분면의 각이니까 그래서 사인 요거는 이제 플러스 그냥 라고 생각을 해서 부호가 그대로 변환이 되겠죠. 그렇다면 얘하고 좀 똑같은 것인데 그게 지금 0보다 크다 이런 이야기인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코사인 세타의 값은 하고 물어봤는데 사인 코사인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요걸 코사인의 양변 나눠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2다 이런 형태를 만들고 나면은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탄젠트 세타가 2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자 1, 2 자, 이렇게 삼각형 그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뭐든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바로 루트 5분의 1하고 나오게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5번 하고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제가 이거 각도 판단하는 것이 좀 헷갈려요. 좀 이럴 수가 있는데 생각해봐봐. 일단 파이 빼기 세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1사분면 아니면은 2사분면 각이어야 한다는 거 동의할 수가 있지. 왜냐? 사인의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에서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겠죠. 자,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세타를 놨을 때 어쨌거나 0보다 크다면은 이때 세타가 1사 아니면 2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코사인의 부호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면은 코사인 세타가 양수인 건 맞을 텐데 만약에 이게 2사분면 각이라면 이거 마이너스가 나와야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느냐? 그 부호 판단에 숨어있는 단서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생각해봐봐. 사인 세타가 플러스 값이란 말이야? 그럼 코사인 세타 어떻게 해야 돼? 얘도 플러스 값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얘는 플러스, 얘 마이너스, 뭐 이게 어떻게 같겠어? 그랬구나. 선생님이 세타가 1사님은 2사분면인 건 알았는데 이걸 놓쳤네요. 네, 맞아요. 이쪽 파트에서 은근히 학생들이 좀 실수를 하니까 자,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난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나는 원래 이거 풀 수 있었는데 그냥 자,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 뿐이야. 틀린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면은 얼탱이 없게 여기서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부분 좀 개념적인 것들이 부족했다면은 확실하게 메꾸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각변환이 왜 각변환이 그렇게 되는지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원리도 모른 채로 그냥 그 각변환하는 그냥 문제풀이 패턴만 외워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좀 이렇게 변형된 타입의 문제에서는 별것도 아닌데 그냥 헷갈려서 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급하다고 그냥 무작정 그냥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각변환 같은 어떤 그런 공식 같은 것들도 왜 성립하는 것인지 그 원리를 꼭 찾아보고 이해를 해보길 바랄게요. 알겠죠? 이제 9번 문제입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자, 이 식을 적분한 것이 36 더하기 fx를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 문제를 무작정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랑 관련 있는 개념이 뭐지 라고 항상 생각하라고 했었는데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관찰해야 되는 부분은 뭐였냐면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 지금 이 적분의 아래끝 윗끝이 똑같다라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 있는 개념이 무엇이었느냐? 네, 이거의 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함수, 기함수 개념이랑 관련시켜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야. 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좀 정립하면서 갑시다. 그거를 좀 신경 쓰면서 가야 되겠구나.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때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일단 이거를 뭐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해본다고 쳐볼게. 그럼 x 곱하기 fx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fx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지. 그것이 바로 36 더하기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fx를 적분한 것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양변에 자, 이 부분은 서로 빼서 없앨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x 곱하기 fx 같은 경우에는 얘는 또 뭐냐면은 자, fx의 식이 x제곱 더하기 ax인 것이니까 x를 한번 곱해서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이 적분을 따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이렇게 좀 된다고 해봐봐. 그러면 이거는 기함수를 적분한 거죠. 그러니까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짝수차항, 홀수차항, 상수항 막 다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적분을 할 때 홀수차항들만 싹 모아서 기함수 부분 그리고 짝수차항과 상수항만 싹 모아서 우함수가 나오는 기함수 더하기 우함수 꼴로 반드시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그 각각을 따로 적분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 부분은 그냥 0 나오는 거죠. 기함수를 적분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건 우함수 적분인 거죠. 자,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줄에 바로 뭐가 나와야 되느냐? ax 제곱을 0에서 3까지만 적분해. 즉 반만 적분해요. 우함수는 어차피 0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그 다음째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좀 나오게 되냐? 그게 바로 36하고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적분계산 마저 해보면은 x세제곱 그리고 3분의 a 하고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것도 좀 미리 나눠 놓을게요. 자, 이거 18로 좀 이렇게 나눠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0에서 3까지 자 이렇게 좀 집어넣는데, 그렇다면 이게 바로 9a 하고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게 18이라고 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상수 a의 값은 얼마인고 하니 바로 a는 2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바로 2번이다 라고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알았죠? 그럼 이제 1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해서 곡선, 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자, 얘하고 만나는, 자, 점을 바로 B라고 한다고 했고, 그리고 곡선,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일 때 A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말이 나와 있는 대로 그래프를 그려보자. 지금 문제에서 뭔가 막 이렇게 정삼각형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또 막 만나는 점, 곡선, 막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그래프를 안 그린다. 야,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 푸는 그 접근 사고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논리적인 필연성을 좀 정리해 가면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일단 문제 글에 그래프 표현들이 있어. 여기서 그래프 표현들이란, 자, 뭐 곡선이라든지 만나는 점, 그죠? 정삼각형, 자, 이런 말들이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죠. 이걸 막 식만으로 풀려고 들지 마세요. 그거 되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 개념을 했던 대로 그래프를 그려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자, 일단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 된 것이지,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y축을 점근선으로 했었다면은, 자, 이 새로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마이너스 3을 점근선으로 하고요. 원래는 1,0 지났던 것을 마이너스 2,0을 지나가게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자, 이런 형태로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그 A의 x 더하기 3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선생님이 수업 때 점근선을 빠르게 체크하는 방법 이야기를 해줬는데, 일단 이 진수 부분이 0 나오면 안 되잖아. 이게 0보다 커야 되잖아. 근데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막 0.1도 되고 0.01도 되고 0.000001도 돼. 그래서 0일 때가 안 된단 말이야. 그 안 될 때가 점근선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딱 0일 때, 그때가 점근선인 거야. 이거 0이면 안 되잖아. 그렇죠. 점근선은 어차피 안 되는 부분 찾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하면 되는 거야. 오, 그렇구나. 자, 그렇게 하면 점근선이 무엇이 되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3이라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체크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x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이 바로 y축 대칭 한번 일어났었던 그런 녀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 이 그래프가, 자, 여기 2,0을 지나가게 되고요. 아까는 마이너스 2,0이었어요. 실제로 2 한번 넣어보면은 로그 a에 1 나오면서 0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이 그래프 두 개가 지금 y축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헷갈린다면 한번 생각해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a의 x가 평행이동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가 평행이동 된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요 두 녀석이 바로 y축 대칭 관계인 것이지, 이 대칭 관계에 있다는 것은 좀 위치가 다를 뿐이지 모양 자체는 합동이거든요. 그리고 평행이동한다 하더라도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야. 얘네 둘도 합동인 상태인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이 모양 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만나는 점은 요 한가운데다 라는 것을 뭐 굳이 우리가 막 계산을 일일이 안 해봐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계산해서 푸는 것도 어렵진 않죠. 그냥 이 두 식이 똑같다고 하면은 지금 밑도 똑같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다라는 거고, 그럼 x가 0이 되는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요 만나는 요 점이 바로 로그 a의 3이 되겠죠. x가 0일 때인 것이니까. 그럼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점 a, b, c가 바로 요 세 점인 것인데, 이게 바로 정삼각형을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때 엄청나게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도형의 필연성에서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자,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1차적으로 세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를 떠올리는데요. 뭐 당연히 그건 맞는 소리인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 어떤 게 많이 활용이 되냐면 30도, 60도 이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은 30도, 60도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30도, 60도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하냐면 1대1대 루트 3 비례관계를 쓴다는 거. 자, 이거 좀 잘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나눠봤을 때 이게 바로 60도짜리인 직각삼각형이 됐을 테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바로 1대1대 루트 3 그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겠지. 이만큼 길이가 바로 2고요. 여기다 루트 3을 곱하면 로그 A의 3하고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그 A의 3이라는 것은 2 곱하기 루트 3하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 자, 이걸 지수꼴로 고치면은 A의 2 루트 3제곱을 하면 3이 된다. 뭐 이런 것이지. 그리고 이제 A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양변에 2분의 루트 3제곱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하면은 이게 A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 있는 요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이 지수에 있는 이 분수 분모에다가 루트 3 곱하고 분자에도 루트 3 곱하죠. 그렇다면 여기는 3 될 것이고 여기 루트 3 나오죠. 자, 그래서 3의 6분의 루트 3 제곱 하고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1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무작정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논리적인 필연성을 좀 정립을 하면서 우리가 필연성을 보면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다음 1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 t = 0일 때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시각 t 때 점 P의 위치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어. 자, 그래서 문제에서 시각 t = 1일 때 점 P의 위치는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치가 뭐냐? 위치 자체를 그냥 x라고 하고 이런 형태의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어. 그럼 뭐 너무 쉽네요. 그냥 요 식에다가 1만 대입해보면 되는 것이지. 자, 요 식에다가 1 한번 대입해볼게요. 그렇다면 자, 그때 x가 1 빼기 1 빼기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때의 위치는 바로 0하고 나오게 되겠지? 이 문제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당연히 틀린 거라고 나오겠어. 그 다음째 니은 시각 t = 1일 때 점 P의 속도는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이 위치를 한번 미분을 하면 그러면 이게 속도가 된다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면, 자, 이거 x 한번 미분해 보면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째 여기에다가 t 자리에 1 한번 대입해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x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 3 빼기 2 빼기 1. 자, 그래서 0하고 나오네요. 그렇다면 니은 맞네요. 그 다음 세틱은 출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의 점 P의 가속도는 4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럼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었지. 운동 방향하고 뭐하고 똑같다고 했어? 운동 방향하고 똑같은 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질문의 의도는 뭐고 원하는 답의 형태가 뭐고 막막하잖아. 운동 방향 똑같은 게 뭐야?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 푸는 건 더 막막해요. 그냥 선생님이 운동 방향과 똑같은 게 뭐야? 라고 해서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게 뭐야? 바로 속도의 부호지.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운동 방향이 뭐 이렇게 바뀐다 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냥 바로바로 문제를 풀죠. 알았죠? 운동 방향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랑 똑같다? 속도 부호랑 똑같다. 이런 이야기야. 알았죠? 그렇다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속도 부호가 바뀌는 시각에서 점 P의 가속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속도가 뭐였어? 바로 요 식인 것. 이 식의 부호가 바뀔 때를 찾으면 된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 식 같은 경우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자, 3t, t하고 여기 1 하고요.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뭐 가로가 t라고 했을 때 이 식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부호가 바뀌는데, 지금 이 시각 t가 0 이상이에요. 그죠? 이 문제에서는 0 이상의 시간만 씁니다. 뭐 일반적으로도 많이 그렇게들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그 시간은 바로 1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 시각이 바로 t = 1이라는 거고, 그때의 가속도가라고 했습니다. 가속도는 속도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미분했다고 친다면, 자, 요거 미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6
t 빼기 2 하고 나올 것이고, 그리고 t 자리에다 1 대입을 하면 이때 가속도는 6 빼기 2 해서 4 하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디귿이 맞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1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저만식에서 굉장히 고난도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좀 상대적으로는 기존에 나왔었던 기조보다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 대신 다른 파트에서 어렵게 좀 나왔죠. 이렇게 좀 기조의 변화가 조금씩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좀 감안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문제 봅시다. 1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4의 최대값은 하고 물어봤어. 일단 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A1하고 A3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럼 생각해봐봐. 저만식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앞에 항 알면 다음 항 알고, 다음 항 알면 다다음 항 알고, 이런 거잖아. 이런 연쇄작용인 것이잖아. 그런데 A1하고 A3, 자, 이렇게 관계가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A2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A1, A2, A3,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나열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야 써먹을 수 있는 단서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첨화식이니까요. 그 다음 째, 이런 형태의 식. 자, 요거 보고 일단 뭐 첨화식이긴 하겠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이 둘이를 곱해서 0 나왔다는 것은 이쪽이 0이거나 또는 이쪽이 0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은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an 플러스 1이 이쪽이 0이라고 한다면은 an 마이너스 3이거나 아니면은 자 이쪽이 0이라고 한다면 이 an 플러스 1이 2an이거나 이렇다는 거죠. 다만 이 문제에서 언제 위에 식 쓰고 언제 아래쪽 식을 쓰는지 그건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 A4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뭐 그럼 이제 그냥 나열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A1, A2, A3, A4 자, 하나하나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A1은 그냥 A1이라고 씁시다. 그렇다면 A2는 어떻게 되느냐? 위의 식을 쓴다면은 A1 빼기 3인 것이고 아래 식을 쓰면은 2A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A3는 어떻게 되느냐? 자, 위의 식을 쓴다면 앞에 항에서 3 빼면 되는 것이니까 A1 빼기 6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 식을 쓴다면은 2A1 빼기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 째,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자, 이걸 활용해서 A3를 구해본다면 마이너스 3 해가지고 2A1 빼기 3인 것이고, 자, 그럼 이제 밑에 식 쓰면 2배 한 거니까 4A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데 가 조건에서 나와 있기를 이것이 A1이랑 똑같다라고 해서 A3하고 A1하고 똑같다. 그게 나와 있었던 거잖아. 아하, 그래요. 그래서 이게 A1 아니면 뭐 이게 A1, 이게 A1, 이게 A1인 경우들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뭐 A1 빼기 6이 A1일 수는 없죠. 뭐 양변 빼고 나면 뭐 마이너스 6이 0이야?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성립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자 여기 넘기고 이제 넘기면 A1이 결국 얼마라고 나옵니까? A1이 바로 6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자, 있을 수 있는 경우고요. 다음째, 이 녀석 여기 빼면 이게 A1 빼기 3을 넘기면 A1이 3이다라고 나오죠. 이거 정리해보면 그래서 A1이 3이다. 자, 이렇게 나올 것이고, 다음째 4A1하고 A1 똑같다면 여기 넘겨서 빼보면은 3A1이 0이라는 거니까 A1이 0이라는 거지. 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 A1이 자 이런 값들이 가능한데 그게 뭐 A3랑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A3가 6, 3, 0 나올 수 있는 상태인 것이고, 이걸 활용해서 이제 또 A4까지 가지치기를 하면 돼. 그래서 이제 6에서 위의 식을 쓴다면 3 빼야 되겠지? 그렇다면 3이 되는 거고, 자, 밑에 식을 쓴다면 2배 하는 거니까 12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다음 이제 3에서 위의 식 쓴다면 3 빼는 거니까 0, 2배 하면 6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이제 0에서부터 자, 3 빼면 마이너스 3, 2배 하면 0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A4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구해봤더니 이런 거였고, 이 중에서 최대값을 답으로 내야 하는 것이니까 자, 이 문제의 답은 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하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fx와 어떤 직선을 y축으로 둘러싸이는 영역을 바로 a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이 곡선하고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b, 곡선과 직선 그리고 x = k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을 c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a 더하기 c가 b랑 똑같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상수 K의 값은?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적분 개념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순진하게도 뭘 하려고 하냐면은 자, 이 A의 넓이는 얼마인지, B의 넓이는 얼마인지, C의 넓이는 얼마인지, 그리고 만나는 점은 어디인지 하나하나 계산해서 구하려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적분 개념을 잘 알고 있다면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느냐. 이 직선의식을 gx라고 할게요. 그렇다면은 0에서 K까지 fx 빼기 gx 이 식을 통째로 적분을 한다고 할 때 이 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식이 플러스일 때, 이 식 전체가 플러스라고 한다는 것은 fx가 gx보다 더 클 때 그때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더하고, 그리고 이 식이 마이너스일 때, 이 식이 마이너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fx가 작고 gx가 클 때 자, 그때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빼고, 그게 적분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이걸 잘 몰랐던 친구들은 반드시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랄게요. 알았죠? 개념이 취약한 상태에서 문제 계속 푼다고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근데 개념만 확실하게 메꿔놓으면은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실력이 쌓여요. 혹시 여러분이 계속 실력이 쌓이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개념 빵꾸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길 바랄게요. 이때 자, 이 식이 플러스일 때, 즉 fx가 더 클 때의 넓이가 무엇이냐? 바로 A하고 C인 거지. 그래서 A하고 C는 더하고, 그 다음째 이 식이 마이너스일 때, 즉 fx가 gx보다 더 작을 때, 자, 그때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넓이가 b인 것이지, 이 넓이는 빼고. 원래 적분 개념이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a 더하기 c가 b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0하고 나오게 되겠죠. 호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알고 나면 쉬운 거야. 이 적분한 값이 그냥 0이야. 이게 끝인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단순 계산하면 돼요. 그냥 fx, gx씩 뭐 그냥 다 알려줬잖아. 그럼 이 부분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0에서 k까지 fx의 식이 3x 제곱 빼기 7x 더하기 2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째 gx식 일단 3분의 1로 먼저 묶고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자, 이걸 계산한 것이 0 나오면 된다, 이런 이야기지. 자, 그러면 통분을 위해서 이쪽 식에다가 분모 3 나누고, 그 다음째 분자에다 또 3 곱하고, 자,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째 이 3분의 1을 자, 이 적분 밖으로 묶어내자.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식이 뭐가 되냐면 9x제곱 마이너스 21 더하기 6하고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째 여기 3분의 1 묶어놨고, 그 다음째 빼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 하고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3분의 1, 0에서 k까지. 자, 이게 남아있는 식이 9x제곱, 그 다음에 여기 x가 빠졌네요. x. 네. 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 21x하고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22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하고 2 더해서 그래서 8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분 계산할게요. 그럼 9x제곱 적분한다고 한다면 3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x제곱 더하기 8x 이렇게 되고, 여기서 위끝 k이고 아래끝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k를 여기다가 대입한다고 한다면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그럼 3분의 1에다가 3k 세제곱 마이너스 11k 제곱 더하기 8k 하고, 그 다음에 뭐 0 넣어봤자 어차피 0이라서 뭐 빼서 없앨 만한 거 없고 그냥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0 나올 때의 k 값을 구해야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요식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이게 0인 건데. 그러면 자, 뭐 3분의 1 필요 없으니까 이제 더 안 쓸게요. 그래서 여기서 k 묶어내면은 3k 제곱 빼기 11k 더하기 8 이렇게는 0 나오는데, 그럼 이 부분은 또 인수분해를 하자고. 그렇다면 3k 마이너스 8 그리고 k 마이너스 1은 0. 자,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k가 1 또는 3분의 8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됐죠? 좋았어. 그런데 이 문제 조건에서 k는 2보다 크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은 여기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결국 k 값은 얼마가 되느냐? 바로 3분의 8이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4번 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1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은 AB의 길이가 2루트 7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째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을 P가 자, 요 BC의 중점입니다. 그 다음째 이 똑같은 이
A, B, C를 5대 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다면 이거를 6칸으로 나눴을 때 이쪽이 5칸, 이쪽이 1칸 이렇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전체 6칸으로 한번 나눠본다고 한다면 자, 요 Q를 기준으로 이쪽이 5칸, 이쪽이 1칸. 그래서 5대 1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AQ의 길이가 3루트 2라고 되어 있고요. sin QAP 이거 헷갈리면은 가운데 글자만 읽어야 됩니다. A 꼭지점이 그 각 나오는 부분인 거야. 자, 그래서 sin QAP 대 우리의 A는 바로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째 sin APQ. 자, 일단 P만 쓸게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2루트 3. 자, 이런 관계다라고 문제에 써져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푸는 논리적인 필연성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자, 선생님이 도형의 필연성 강의에서 이 삼각함수 도형을 반드시 다 해결할 수 있는 15가지 필연성을 알려줬어. 그래서 우리가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뜻 생각했을 땐 무슨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라면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선 하나 긋는 것조차도 항상 일관성 있는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이 있단 말이야. 그것만 익히면 어떤 도형 문제든 그냥 자유자재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도형의 필연성을 정의하면서 들어가자. 일단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 넓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외접원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외접원 반지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 있는 개념이 뭐야? 외접원 반지름. 뭐가 관련이 있어? 그렇죠. 바로 사인 법칙이죠. 그리고 이 외접원과 관련된 사인 법칙을 쓸 때 여러분들 그 이상한 사인 법칙 공식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사인 법칙 요 공식은 정말 천하의 비효율적인 형태인 거야. 이건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는 실전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인 법칙 이렇게 알고 있지 말고요. 물론 뭐 이걸 몰라야만 한다는 건 아닌데 훨씬 더 머릿속에 우선순위로 저장해야 되는 형태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자, 어떤 삼각형이 있고 외접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요 각이 자 A라고 합시다. 그럼 마주보는 편 자 요거 A라 하고 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할게요. 그렇다면은 이 사인 법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 각 A가 마주보는 요 변의 요 길이가 무엇이 된다? 2R sin A. 이게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도형 문제 풀 때 매우 애로사항이 많아요. 여러분이 자 이게 갖고 있는 도형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야 문제 풀 때 바로바로 팍팍 뜨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문제 쓰기 참 힘들어요. 알았죠? 요 형태를 알아둡시다. 그죠? 그냥 뭐 요식, 그러니까 사실 요식을 뭐 변형하면은 이게 나오긴 한데 사실 본질적인 건 뭐냐면 애초에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오리지널 기본이고 그걸 변형해서 식으로 만든 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본질을 담고 있다는 거야. 이걸 잘 기억해놔.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문제 풀 때 요 반지름을 이걸 활용해서 구하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sin A 대 sin P가 2대 루트 3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또 관련 있는 개념이 뭘까요? 이것도 또한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의 다른 측면인데 생각해봐봐. 이게 지금 성립한다고 한다면 뭐 이 각을 뭐 B라 하고 요 각을 C라고 할게. 그럼 요 변을 이제 소문자 B, 요 변을 소문자 C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아까과 이것과 똑같은 법칙으로 여기 마주보는 각이 B라고 한다면 요 변 길이 B는 뭐가 되냐면 2R sin B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요 각이 C면 요 마주보는 요 변의 길이는 2R sin C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sin 법칙에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이 R은 다 공통으로 있잖아.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 이 변 길이 A 대 B 대 C의 B가 바로 sin A 대 sin B 대 sin C다 이거예요.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아까 썼던 그 공식 보다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진짜 도형 문제의 사인 법칙이 완전히 그냥 한 호흡으로 쫙 나와. 정말 문제 푸는 차원이 달라. 알았어? 그래서 요 단서를 어떻게 쓸 거지? 그렇죠. 사인 법칙 이쪽 측면.
변 길이의 b가 된다는 거. 이걸 활용하는 데 써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의 가장 실전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문제 풀 때 아까 여기 썼던 공식 나 안 써요. 너무 비효율적이거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정말 쉽고 빠르게 도형적인 특징들이 팍팍 보이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미리 좀 생각해 뒀으면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 무엇에 대한 단서가 참 많습니까? 그렇죠. 변 길이에 대한 단서가 참 많지 않아? 그럼 얘가 변 길이에 대한 단서잖아. 사인 값의 b가 변 길이의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변 길이에 대한 단서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뭐 중점이라서 1대1이고 여기가 5대1이고 그리고 뭐 또 2루트 7 뭐 그 또 이렇게 막 길이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죠? 네. 3루트 2 뭐 이런 길이들이 막 나와 있어. 그러니까 변 길이에 대한 단서가 상당히 많다는 거 여러분이 느껴야 돼. 일단 뭐 몇 대 몇 뭐 그런 것들이 막 이것저것 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변 길이에 대한 단서가 많다. 그렇다면 무슨 법칙? 그럼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뭔 법칙을 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야. 일단 이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답은 바로 이 외접원의 넓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돼. 그러려면은 이 삼각형 ABC의 한 변하고 그리고 마주보는 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에서 P가 중점이고 여기 5대1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가 3대2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생각해봐봐. 여기가 이 길이가 3루트 2야. 그치? 그럼 요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이 자, 이게 바로 사인 법칙. 이 삼각형에 대한 변 길이의 b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자, 사인 A가 마주보는 변이 요 변이죠. 그리고 사인 P가 마주보는 변이 바로 요 변이지. 그러니까 이거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P가 마주보는 변, 이게 바로 AQ입니다. 그리고 A가 마주보는 요 변, 이게 바로 PQ입니다. PQ 대 AQ가 사인 A 대 사인 P인 거고 그게 2대 루트 3이라는 거야. 그런데 요 AQ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게 3 루트 2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그죠? 잠깐, 선생님, 요 문제를 잘못 옮겼었어요. 이게 루트 2 대 3이군요. 루트 2 대 3. 이 AQ, 요 길이 자체가 지금 3 루트 2야. 그렇다면 PQ의 길이는 얼마이어야 되는 거야? 자, 이것 대 3 루트 2가 루트 2 대 3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비례식 양변에 루트 2씩 곱하면 되겠네? 루트 2 곱하면 이거잖아. 그럼 이거 뭐야? 이 루트 2에다가 루트 2 곱하면 2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그냥 2라는 거야. 이게 바로 나오는 이게 사인 법칙이라고 알았니? 아까 선생님 몇 대 썼던 그 이상한 그 공식이 아니라 변 길이의 b가 바로 그 마주 보는 각의 사인 값의 b랑 동일해. 알았어? 변 길이가 몇 대 몇인지 알려주는 거. 그게 사인 법칙. 야, 기가 막히게 풀리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바로 알아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반으로 나눴고 이게 5대 1이고 해서 여기가 3칸, 여기가 2칸, 여기가 1칸 딱 됐잖아? 아하, 그렇다면 완전히 날로 먹었어요. 자, 이 2칸이 2였던 것이니까 요 3칸짜리, 여기가 바로 3이 되는 거고 요 1칸짜리 여기가 1 하고 나오게 되겠지. BC에 쪼개져 있는 각 지점들마다 길이들이 다 어떻게 되는지 이걸로 바로 다 튀어나왔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일단 내가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삼각형 ABC의 각하고 마주 보는 그런 변의 길이,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내가 아는 삼각형하고 모르는 삼각형이 섞여 나왔을 때 이 상황을 잘 봐. 아는 삼각형하고 모르는 삼각형 함께 나왔을 때 이때 공통 부분을 공략하라고 선생님이 도형의 필연성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단 말이야. 여기서 뭘 우리가 아는 삼각형이냐? 일단 이 삼각형 ABQ는 우리가 아는 삼각형이야. 변 길이 다 알고 있어. 그치? 근데 모르는 삼각형,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답내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그 녀석 같은 경우에는 바로 ABC, 이 삼각형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삼각형 ABC인 것이지, 공통 부분을 공략하시라고요. 여기서 공통 부분이 뭡니까? 이 각을 같이 쓰고 있잖아. 이 부분을 공략하시라고. 알았어요? 그럼 뭐든 다 나올 겁니다. 오케이. 공통 부분, 자, 각 B입니다. 여기서
코사인 B 같은 경우 이제 코사인 법칙 변길이 다 아니까 우리 코사인 법칙 쓴다고 선생님이 여기 얘기해 놨었죠. 자, 그래서 코사인 B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아는 삼각형 기준으로 먼저 본다면은 바로 2루트 7의 제곱 더하기 자, 요 길이 바로 5의 제곱 마이너스 3루트 2의 제곱 그리고 분모에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5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코사인 B의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모르는 삼각형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자, 요 AC 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AC 요 변의 길이도 역시나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돼. 역시나 변 길이에 대한 정보가 많을 때는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루트 7의 제곱, 그 다음째 요거 6제곱, 마이너스 2 루트 7, 그 다음째 6, 그 다음째 코사인 B죠. 근데 코사인 B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걸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이거 하고 요거 분모에 있는 거잖아. 분모에는 요거 지워져서 없어지지, 그지? 요거 지워져서 없어지고 요거 지워져서 없어지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 넣고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 좀 자꾸 막 너무 미리미리 중간중간에 식 정리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거 괜히 그냥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계산할 때 이렇게 다음 단계, 다다음 단계까지 좀 미리 생각을 하면서 문제 푸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알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22가 된다는 거, 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가 있을 거야. 이 AC의 길이가 결국에는 루트 2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 자, 요 길이가 루트 2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추론했던 대로 바로 요 방법을 써먹는 거야. 왜? 우리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근데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였다고? 이게 바로 여기서 이게 바로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sin B가 되는 거죠. 그죠? 오호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sin B가 무엇인지만 알아내면 이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이 sin B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코사인 B, 자, 얘가 계산을 해보면 4분의 루트 7이라고 나오거든. 뭐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보길 바라겠고요. 그걸 활용을 해서 이 sin B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그것이 4분의 3하고 나오게 됩니다. 뭐 이것도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결국 여기가 지금 4분의 3이란 말이야.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자, 외접원의 반지름.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루트 22에다가 2를 나누고 그리고 4분의 3 곱해져 있는 이 숫자. 자, 이렇게 있는 상태라는 것이지. 3분의 4, 쏘리. 자, 요거 활용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에서는 바로 이때 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 것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파이 r 제곱하면 또 파이하고 여기 r 제곱, 자, 이거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서로 지워져서 날아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네, 9분의 이거 4가 되겠죠. 그래서 88 파이 하고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9분의 88 파이 하고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2번이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어떤가요? 지금 선생님이 그냥 몇 줄 안 되는 계산으로 이걸 해결했단 말이야. 그렇다고 이 문제가 뭐 그렇게 쉬운 문제인 것은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결을 했느냐? 일단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획을 갖고 풀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 풀 때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구할 수 있는 길이나 각을 아무거나 일단 다 구해보는 거야. 일단 내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걸 구해보다 보면은 언젠간 답도 그 속에 있겠지. 그게 가장 최악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총을 쏘더라도 물론 아무데나 막 쏘다 보면 언젠가는 표적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총알과 시간을 낭비하겠어. 그러다가 시험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끝끝내 못 맞출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총을 쏠 때 딱 조준하고 쏘면 빨리 총알도 낭비하지 않고 바로
맞춰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풀 때 논리적인 추론, 그게 조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문제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은 이런 그냥 계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공부해야 되는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쓴 거, 이 부분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도형의 필연성이고, 그리고 이 도형의 필연성 15가지만 다 익혀놓고 있다면 우리가 수능 볼 때 어떤 도형 문제가 나오든 반드시 다 맞춰낼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도형의 필연성 강의를 아주 너무나 공들여서 정말 최고의 어떤 퀄리티로 막 책까지 막 진짜 풀컬러 손해살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그걸 꼭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도형 문제 반드시 출제되어 4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K와 F'0이 6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이런 형태의 식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K 더하기 F2분의 1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 그래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요 식의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은 0 이하이다. 그리고 X에 대한 방정식 Gx equal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은 13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문제 보고 뭐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수업 때 막 너무 강조했던 그게 나왔거든. 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우미분계수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우미분계수하고요, 도함수의 우극한하고 이거를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우미분 계수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fx 함수의 a에서의 우미분 계수다. 그러면은 너무나 자신감 있게 미분하고 x가 a 플러스 하나씩하고 이거라고 해.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 틀렸어요. 이건 우미분 계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도함수의 우극한이야. 같은 거 아닌가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 알겠니?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 물론 상당히 많은 경우 도함수의 우극한하고 우미분계수하고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흔해요. 그런데 그게 아닌 문제를 냈을 때 정말 그냥 학생들이 몰살을 당한단 말이죠. 다 틀려. 왜 틀렸는지도 몰라.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일단 미분계수가 뭡니까? 미분계수가 뭡니까? 미분계수의 뜻은 뭐냐면 a, fa라는 딱 고정되어 있는 점하고요, x, fx 변수로 포함되어 있는 점하고요, 두 점 사이 기울기를 구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x가 변수야. 그래서 이 x가 a에 하나씩 가까워지면 그럼 a, fa라는 점하고 x, fx라는 두 점하고 이 기울기가 어떻게 돼? x, fx가 a, fa에 하나씩 가까우니까 그 두 점이 엄청 가까웠을 때 그 기울기의 극한값이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라는 건데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야. 그리고 이걸 f'a라고도 쓰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극한을 하면 그게 우미분계수야. 그죠? 이 개념 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사실 선생님이 이걸 노베 스피드 강의에서 엄청나게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요 a, fa라는 점이 있고 이거 쉽다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잘 들어. 네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이 문제 틀렸으면 그냥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기본부터 빵꾸난 거야. 그걸 지금 안 메꾸면 못 메꾼다. 수능 때까지. 지금 메꿔. 그래서 x, fx가 있는데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일단 구했는데 이때 이 x가 변수라서 내가 원하는 숫자 대입할 수 있어. 그래서 a에 조금 더 가까운 x 넣으면 자 이런 기울기인 거고, 그리고 x에다가 조금 더 a에 가까운 숫자를 대입하면 뭐 이런 기울기인 거고, 그래가지고 x가 a에 한없이 가까울 때는 바로 여기서 요 접선의 기울기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게 우미분계수라는 거고요. 참고로 좌미분계수는 무엇이냐면 좌미분계수는 바로 x 빼기 a, fx 빼기 fa, 그리고 x가 a보다 작은 채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이거인데, 그래서 x가 바로 a보다 작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x, fx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럼 두 점 사이 기울기 바로 요거인 거고, 그리고 x가 변수이니까 내가 아무거나 원하는 숫자 넣을 수 있어. 요런 x를 집어넣으면 두
두 점 사이 기울기 이렇게 될 것이고, 좀 더 A에 가까운 아무 숫자는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 극한일 때는 A에 한없이 가까울 때는 바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이런 거 좀 나온다. 그래서 미분 가능할 때는 좌미분 계수나 우미분 계수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이걸 똑같을 때 또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런 거거든. 그런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뚝 잘라다가 평행이동을 시켰어.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 두 그래프가 서로 평행이동 관계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fx하고 fx 빼기 k를 좀 번갈아 가면서 쓴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 빼기 k, x가 a보다 클 때는 fx를 쓴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뭐 요런 gx가 있다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 문제 gx랑 다른 거야. 선생님이 좀 쉽게 고친 거야. 네, 그냥 예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미분 계수는 아까랑 똑같은 요령으로 그냥 하면 돼요. 여기서 a, fa하고 x, fx 두 점 잡은 다음에 두 점 사이 기울기 구하고 x가 점점 뭐 가까워진다 뭐 이러면 된단 말이야. 그죠? x가 좀 더 가까워진다 뭐 이러면 된다고. 그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좌미분 계수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x가 a보다 작은 채로 a 한없이 가까워져. 일단 자 이때 이 두 점 사이 기울기 구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x가 변수니까 조금 더 a에 가까운 값을 대입해보면 자, 요 기울기가 나오겠지. 그리고 x가 변수니까 조금 더 a에 가까운 값을 대입해보면은 요 기울기가 나오겠죠. 점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마이너스 무한이 나오는 거야. 즉 여기에서 좌미분 계수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발산하고요. 우미분 계수는 뭐 요 기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미분 계수 뭔가 아무튼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때 왜 좌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이 그래프가 불연속인데 어떤 형태의 불연속이냐면 함수값하고 우극한은 똑같아요. 근데 함수값하고 좌극한이 달라. 그러면 이 좌미분 계수 형태의 식에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가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극한하고 지금 좌극한하고 식을 그냥 새로 쓸게요. 여기서 함수도 gx라고 썼으니까 gx로 쓸게요. 자, 이건 지금 마이너스 무한이라는 건데, 왜냐면 분모가 이게 지금 0에 가까워질 때 분자가 0에 가까워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잖아. 여기에서 gx의 좌극한하고 GA하고 다르잖아. 그치? 달라요. 여기 달라. 그렇구나. 그러니까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분자가 0에 안 가까워지니까 이게 막 무한 같은 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우미분계수는 존재할 수 있어요. 우미분계수는 왜 이건 또 존재하고 있느냐? 왜냐하면은 우미분계수는 GX 기준으로 썼을 때 이거인데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분자도 0에 가까워야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분자도 0에 가까워지는 건 맞아. 즉 A에서의 우극한하고 A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분자도 0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도함수의 우극한과 도함수의 좌극한, 이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gx 미분을 해서 이때 x가 a보다 큰 채로 a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거 하고 얘하고 똑같으냐? 이쪽에다 쓸까요? 네. gx를 미분해서 x가 a보다 큰 채로 a하고 똑같을 것이냐? 네, 여기에서는 똑같아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x가 a는 아니지만 a에 한없이 가까워. 거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하는 거거든. 그리고 점점 a에 가까워져. 그래서 이 기울기가 나와. 그런데 이제 이거 지웁니다. 여기서 도함수의 좌극한하고 좌미분계수가 같으냐? 여기에서는 안 같아요. 왜냐면 얘는 뭐냐면 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거든. 근데 그 x가 a는 아니지만 a에 더 가까워져. 그러니까 요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야. 그리고 이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요거야. 그래서 이 x가 a는 아니지만 a에 가까워져. 요 빵꾸 훅 뚫린데 바로 옆에. 그렇게 되는. 아니 그렇게 된다면 자 요거나 요거랑
요거랑 완전히 다르죠. 지금 딱 봐도 다르잖아. 알겠어요?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히 이렇게 평행이동했다면 도함수의 우극한하고 도함수의 좌극한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미분계수도 똑같습니다. 근데 좌미분계수만 달라. 알았어? 지금 선생님은 뭘 얘기했어요? 좌미분계수하고 도함수의 좌극한하고 다른 예시를 보여줬죠. 그렇게 됐던 것은 여기 그래프가 불연속인데 함수값하고 우극한은 같지만 함수값하고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불연속이기 때문에 좌미분계수하고 도함수의 좌극한이 다른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시는데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면 이 그래프가 불연속인데 함수값하고 좌극한은 똑같아요. 근데 함수값하고 우극한하고 달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미분계수하고 도함수의 우극한이 다른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막 좌우미분계수라고 생각해서 막 이거 있잖아. G'X가 F'X 그리고 또 F'X 그래서 X가 A보다 작을 땐 요거 X가 A보다 클 때는 요거 해가지고 이거 A에 넣어서 똑같네. 그럼 이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좌우미분계수 똑같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애초에 얘는 불연속이고 좌우미분계수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건데 불연속인 함수가 미분 가능할 수는 없겠죠. 그죠? 불연속이라서 비록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는 넣어보니까 똑같던데요. 그건 네가 좌우미분계수를 아직도 도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이랑 헷갈리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A에 넣는 건 도함수의 좌우 극한을 구한 겁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우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우극한하고 같을 때도 있어. 오케이? 함수값하고 우극한은 같으면 비록 불연속이지만 우미분계수는 존재하고 도함수의 우극한은 같아. 하지만 함수값하고 좌극한은 달라서 그런 불연속이면 좌미분계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도함수의 좌극한은 존재할 수 있죠. 어쨌건 도함수 있고 극한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좀 기본적인 배경적인 이야기를 선생님이 좀 했습니다. 알겠죠? 좀 배경적인 이야기 했으니까 좀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은 이런 거야. 일단은 A에서 뭐 매끄럽고 부드러운 뭐 그래프다. 뭐 예를 들어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이다. 뭐 예시입니다. 예시. 이런 거 오케이야. 뭐 그렇다면 이런 매끄럽고 부드러운 그래프라서 이게 막 A에서 미분 가능하고 미분계수 존재하고 그렇다면 우미분계수도 당연히 존재하고 뭐 이런 거 오케이야. 이렇게 했을 때 요 GX의 우미분계수 존재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떤 것도 오케이냐면 이런 거. 지금 불연속이라서 여기서 미분계수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미분계수 존재할 수 있어? 우미분계수는 존재할 수 있어. 그죠? 왜냐면 함수값하고 우극한은 같으니까. 물론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한 건 좌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 왜? 함수값하고 좌극한하고 달라서 아까 실컷 했던 얘기가 이거죠. 이런 것도 사실 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녀석인 거야. 어떤 거는 저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냐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러면 저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좌미분계수는 존재할 수 있어도 우미분계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도함수의 좌극한, 우극한은 둘 다 존재 가능하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미분계수만큼은 존재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렇잖아. 이럴 때 지금 GA하고 이 함수의 우극한하고 다른 상태잖아. 그렇게 된다면 쉽게 얘기해서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데 분자가 0에 안 가까워져요. 달라서.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지 않아. 발산한다고요. 플러스 무한이든 마이너스 무한이든 뭐든 나온다고. 알겠지? 이 문제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GX가 이 fx 더하기 k 마이너스 fx 자 이렇게 쓰는데 그 구간이 있어요. 자, 이 구간을 좀 풀어서 쓰자면 이게 x가 1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인 거고 자, 이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하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야. 일단 예시를 좀 간략하게 들자면 fx 더하기 k를 gx가 쓰는 상황은 어떻게 좀 대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에서 이 빵꾸가 뚫려 있어. 뭐 빵꾸가 뚫려 있어. 이 빵꾸 중에 어딘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예시인데 뭐 아무튼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얘가. 이해되겠니? 그리고 gx가 밑에다 그릴게요. gx가 그냥 fx를 쓰는 상황은 그 범위가 어떠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포함이거든. 그러니까 뭐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일단 대략 예를 들어서 그릴게요.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이야.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이야. 지금 일부는 요거 쓰고 막 합쳐서 쓰는 건데, 자, 얘하고 연결 안 되는 거 괜찮니? 괜찮아요. 그죠? 이런 거 괜찮아. 함수값하고 오른쪽이 연결되는 거 괜찮아. 그리고 함수값이 왼쪽하고 끊어지는 건 이 가주권 만족시키는데 지장이 없어. 이해되지? 얘하고 얘는 끊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야. 오케이인 거야. 그렇지? 함수값하고 우극한만 같으면 돼. 그래, 왜냐면 우미분계수만 존재하면 되니까. 그리고 요 점하고 연결이 안 돼도 상관없니? 아니면 연결이 되어야 되니? 이건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함수값하고 우극한 같아야 해요. 이건 안 돼. 함수값하고 좌극한만 갖고 우극한 같으면 안 된다. 그럼 우미분계수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치? 이거는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점하고 연결 안 돼도 괜찮아. 연결 안 돼도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연결 안 되면 안 된다고. 알았어? 이거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고. 이래서 즉 연속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1에서는 연속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상황인 거라고. 그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단 한 줄의 계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만 하고 있어? 논리적인 필연성을 분석하고 있어. 개념을 깊이 있게 아는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1, 2초 만에 드르륵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선생님 말로 설명하니까 이게 쫙 풀려서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네 머리로 생각하면 이게 1, 2초 만에 있으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결론. 여기서 결론. gx는 x 이퀄 1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그런데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연속 아닐 수도 있다. 뭐 연속이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오케이야. 그죠? 요것도 오케이고 요것도 오케이야. 근데 끊어져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고, 뭐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 연속 아닐 수 있다. 기똥차 문제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좀 이거 충분히 이제 나올만하다, 나올 때가 됐다 싶어서 진짜 막 우미분계수와 이제 도함수 우극한의 차이 그런 거 막 미친 듯이 열심히 설명했었거든. 딱 나오잖아. 나올 때가 됐다니까. 자, 그래도 됐고요. 아무튼 그리고 그 값은 0 이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네, 이게 이제 감소하는 형태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참고로 이게 우미분계수는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도함수 우극한하고 우미분계수하고 같거든.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g'x가 f'x 마이너스 f'x,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여기서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보다 작다? 아이고, 마이너스가 선생님, 어떻게 쓰냐? 다 알아봤죠? x가 1보다 크다. 또 x가 마이너스1과 1 사이다. 자, 뭐 이런 식인데, 이때 이 도함수들이 0보다 작거나 같긴 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또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니, 우미분계수하고 도함수 우극한은 같으니까. 그리고 도함수가 존재하잖아요. 언제 제외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제외하고는 확실히 존재한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 여기 등호 뺀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뺐잖아. 이꼴 없앴잖아. 왜? 어떨지 모르니까, 아직 몰라서. 뭐 사실 뭐 앞에 있는 설명으로 이래서는 이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긴 한데, 뭐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확실히 미분 가능한 데에서는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불운속인 그런 점들이 문제인 거죠. 0보다 더 작거나 같다. 그렇다면 이 fx가 3차 함수인데 어떤 3차 함수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3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플러스 1보다는 크다. 거기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요 범위에서는 어떻단 이야기냐면,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바꿔 이야기하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f'x가 0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생긴 거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자, 요 기준으로 해서 증가 감소가 fx가 다르는 거죠. 도함수가 요 밖에서는 0보다 작고 여기서는 0보다 작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fx의 그래프가 증가하는 겁니다. 도함수가 0보다 더 크거나 같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요 바깥에서는 0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죠. 뭐가? fx가. 이해되겠습니까?
fx 더하기 k 같은 경우 뭐 이거에 그냥 평행 이동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그냥 뭐 비슷하게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요. 결론을 좀 정리하자면. 그리고 그러니까 gx가 요걸 쓸 때가 언제냐면 참고로 여기 요 부분 제외하고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플러스보다 클 때 요런 범위 내에서 이걸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gx가 마이너스 fx를 쓸 때도 있거든. 그럼 fx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가? 자, 요런 형태가 되는 것인데 이걸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쓰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만 쓰는 거. 여기 안 쓰고 여기만 쓰겠다 이거야. 알았지? 그래서 각 그래프에서 내려가는 부분만 쓴다고요. 그것이 바로 이 문제 가 조건에서 이야기하는 이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0 이하이다. 도함수의 우미분 계수가 바로 0 이하이다. 그렇다면 이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만 모아 썼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자, 그리고 결국 gx는 그럼 뭐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1에서는 연속이고 마이너스 1에서는 연속이 아닐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g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바깥쪽에서는 요거 쓰고 최종 gx는 바깥쪽에서는 요거 쓰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안쪽에서는 요걸 쓰는 거거든. 그리고 1에서는 연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요거 그냥 이어다 붙이면 돼. 연속이 되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는 거야. 요런 그래프가 바로 gx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아직 선생님이 단 한 줄의 계산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논리적 추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부터 달려들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적인 추론부터 먼저 항상 하려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어요. 또 선생님이 그래프 테크닉에서 자 이런 것들, 이런 논리적 추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부분이 힘든 학생들은 꼭 도움을 받도록 하자. 자, 그래서 그래프 개형 이렇게 쫙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좀 계산을 좀 슬슬 이제 해봐야 될 때가 됐는데, 자, 문제에서 f'0이 6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것 좀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렇다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이냐면 이렇게 이 감소, 증가, 감소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지. 그럼 뭐 2차 함수고요. f'은. 자, 그리고 좌우 대칭이니까 0에서 최대값 6을 갖겠죠. 그죠? 그래서 요 2차 함수 f'x 그래프의 꼭지점이 무엇이어야 되냐? 바로 0,6이어야 돼. f'0이 6이라고 했으니까. 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6, x 빼기 1, x 플러스 1. 자, 이런 형태의 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방에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거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6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6 나왔으니까 플러스 6.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의 형태를 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결국 구하라는 게 뭐냐면 최종 답이 fx 더하기 k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한 값이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 그러면 좀 센스 있게 갑시다. 뭐 어떤 해설지 같은 데 보니까 fx 따로 구하고 k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막 대입해서 더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fx 더하기 k로 구하자고요. 그게 훨씬 더 나아. 왜냐면 이 문제 gx에서 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건 fx가 아니에요. gx는 fx 더하기 k를 쓴다든지 마이너스 fx를 쓴다든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fx를 구한다는 것은 논리적 추론을 덜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늘 강조했지. 그냥 문제 풀 때 단서를 어떻게 변형하지 이러지 말고 답 내려면 뭐가 필요하지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라고. 그냥 무작정 단서를 어떻게 변형하지 하면은 문제 답 내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쓸데없는 계산만 잔뜩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답 내려면 뭐가 필요하지라는 생각으로 계산을 하면은 정말 필요한 것만 해서 최단거리로 답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K 값을 직접적으로 안 구해도 이 문제 답이 나와. 근데 정말 보니까 수많은 해설들이 K 값을 자꾸 뭐 구하더라고. 자, 그러지 말고 자 이렇게 가봅시다. fx 더하기 K. 어쨌거나 이거에 대한 적분이 있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상수 C가 되겠죠. 이 문제의 나 조건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gx하고 t하고 만나는 gx equal t, 이 t의
이 근이 두 개가 되는 t의 최대값이 13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어떤 y 꼴 t라는 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그래프랑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t의 최대값이 13이래요. 즉 가장 최대일 때가 바로 요 점을 딱 지나가서 여기서 만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가 바로 13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 조건인 거야. 그럼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함수식을 마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다 마저 식값만 구하고 2분의 1만 대입하면 이 문제의 답이 나온다는 거거든. 그럼 걔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선생님이 3차 함수 비례 관계에 대해서 그래프 테크닉과 수능 한 권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참고적으로 배경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 자, 이런 3차 함수가 있을 때 최고창의 계수가 A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나와 있는 A랑 다른 A예요. 그냥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3차 함수가 2대1 비례 관계를 가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령 접하는 선, 특히나 이제 극대극소. 자, 여기 접하도록 가로선을 그었을 때 요렇게 여기가 2대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한 칸의 길이를 t라고 했을 때 요 2대 2를 통해서 또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냐면은 극대극소의 높이 차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극대극소의 높이 차 그게 무엇이 되느냐? 4at 세제곱이야. 이 정도는 좀 기억하고 있읍시다. 왜냐면 우리가 극대극소를 구할 일이 얼마나 많니? 얼마나 많아.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 와, 그건 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이 정도는 기억해 둡시다. 알았죠? 자, 여기서 t는 바로 요 한 칸의 길이 2대1 할 때 그 한 칸의 길이를 t라고 하고 여기서 요 a는 요 최고창의 요 계수예요. 알았죠? 네. 물론 요 최고창의 계수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뭐 절대값은 씌워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건 뭐 실제로 숫자까지 계산할 땐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높이차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됐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그걸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3차 함수인 건데 그죠? 물론 gx가 3차 함수를 부분 골라서 썼습니다만 어쨌거나 요 높이가 얼마인 거야? 4at 세제곱 그래서 4 그리고 a는 못 쓴다고 최고차의 계수 여기서 마이너스 2입니다. 음수이면 뭐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t 세제곱 요 한 칸, 2대1 할 때 그 한 칸. 요 극대극소 사이가 두 칸이죠. 극대극소 사이가 두 칸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이니까 이게 1이. 여기서의 t 값이 여기서는 1이야. 8이야. 요 길이가 8이야. 그런데 요거하고 똑같은 거지. 애초에 얘를 마이너스 fx에서 뒤집은 게 이거라고. 뒤집은 게 이거야. 그죠? 뭐 여기든 뭐 이건 서로 평행 이동 관계인 거고. 요 극대극소 높이차 8이고 극대극소 높이차 8이고 얘를 뒤집은 게 이거라고요. 그죠? 뒤집어서 이런 상태. 이게 또 8이라고. 그게 바로 여기야. 그게 여기야. 여기가 그럼 똑같이 8이야. 그렇다면 fx 더하기 k 이 녀석의 이 그래프의 극대가 얼마가 나와? 바로 5야. 13에서 8만큼 밑으로 내려가서 5야. 이해되죠? 그렇다면 fx 더하기 k는 1,5를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1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한다는 거야. 이제 이거 지울게요. 그러니까 C가 이거 얼마야? C가 1이네. 걸렸다 이거는. 이제 다 풀었다. 그럼 우리 처음 예상했었던 대로 문제의 답이 되는 F2분의 1 더하기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한 것만 계산해보면 됩니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하고 자 이거 2 세제곱분의 1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3 더하고 C가 1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자 이거 서로 지워져서 없어져서 이게 4 빼기 4분의 1 해가지고 4분의 1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4분의 15야. 자 지금 이 문제에 필요한 계산은 요 하얀색 글씨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이 계산과 일반 그냥 계산과 논리적 추론을 색깔을 구별해서 쓰고 있는데 그냥 단순 계산은 하얀색 글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논리적으로 추론할 게 뭐 엄청나게 많죠. 사실 이것도 막 중간에 한번 지웠어. 이 미분 계수하고 도함수, 우극함수 막 이제 개념을 바바바박 쓰고 이제 그 뭐 개념을 이제 그 다음에 지우고 이 문제 푸는 때 필요한 논리적인 추론만 남겨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 나부랭이를 못 해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을지 그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푼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 지금 이번 6월 모의고사 잘 못 봤는데 수능 때 잘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요? 막 그걸 막 너무 막 이제 많이들 물어보고, 그리고 많은 선배들이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많이 절망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단언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 너는 수능날 100점 맞을 수 있는 아직 시간이 있어. 단 올바른 전략대로 너의 능력을 키워나간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냥 문제지만 맨날 풀다가 그냥 안 풀려 해설 찝고 맞다 이런 거 반복해가지고는 그 실력이 길러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길러야 될 실력은 요 계산 나부랭이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논리적 추론하는 실력인 거죠. 선생님 제자들 중에 진짜 뭐 낮은 성적대에서 완전히 막 대박내서 1등급 가고, 또 어떤 학생은 진짜 막 100점도 맞고 의대도 가고, 그냥 원래 잘했던 애가 그냥 계속 잘해서 의대 간 게 아니라 중간쯤 하던 애가 의대 가고, 그런 애들한테 선생님이 뭘 바꿔줬느냐? 이런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생각해봐. 네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지금 선생님 하듯이 이렇게 막 논리적 추론을 막 쫙 할 수가 있어. 그러면 1등급이 안 나오겠냐? 안 나올 수가 없어. 문제 봤을 때 막 이렇게 착착착착착 추론했는데 어떻게 1등급이 안 나와? 그 사고 수준에서, 그 수학적 사고력으로 여러분이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문제풀이에서는 그냥 이렇게 막 한색 글씨, 그냥 그래프 그리고 한색 글씨 면서 그 담락지름 뿅 끝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반드시 이런 논리적 필연성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 아주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 풀이가 나올 수 있었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항상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걸 보고, 그리고 그 추론을 복습을 하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 실력이 생긴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수학 공부의 방향성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이 선생님의 문제풀이를 보면서 그 방향을 확실히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다면 반드시 이번 수능 대박 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